네, 오늘 물권법 보실 차례입니다. 물권법이요. 교재 188페이지 물권법입니다. 자, 먼저 물권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물권법 개념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산권을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물권하고 채권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예. 여기서 물권할 때 물권은 이걸 말해요.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걸 말해요. 거기다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이거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예. 채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청구하는 권리죠. 이게 채권이죠.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이 물건을 내가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배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소유한다, 소유권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특성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에 대한 이걸 객체로 하는 거죠. 물건을 객체로 해서 지배하는 겁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 물건이다, 내 소유다 이런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권은 공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라든가 부동산은 등기가, 동사는 점유를 해야 됩니다. 내 집, 그 다음 내 물건 이걸 위해서는 공시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물권이 가는 특성입니다. 예. 그래서 물권이 그러면 뭐를 물권이라고 한다고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소유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공시가 필요해요. 내 집이다, 내 차다 이거 공시를 해줘야지 내게 되죠. 예. 그다음 내 물건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느냐?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권의 특성입니다. 반면에 채권은요. 채권은 이거죠. 사람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권리예요. 청구하는 권리. 그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예. 특정인이 할 때 특정인은 채권자입니다. 누구한테요? 특정인에게. 특정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계약 상대방이죠. 계약 상대방한테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물권은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뭐 하는 권리? 배타적으로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그래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물권하고 채권하고 차이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를 누구한테만?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거죠. 누구한테 청구해요? 누구한테? 계약 상대방에게. 그럼 물권은 이 지배권, 이 지배의 효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물권은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 소유권 주장을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효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물권을 뭐라고 그래요?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절대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채권은 절대권이에요. 특정인한테만 해요.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상대권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물권하고 채권의 큰 차이점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세게 나갑니다. 예, 천천히 안 나갈 거예요. 예. 지난주까지는 제가 여유있게 그냥 천천히 나갔는데 오늘은 세게 나갑니다. 바로 볼게요. 1절. 물권의 첫 번째 1절. 자, 물권 개념 잡았어요. 뭐가 물권이라고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배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이제 1절. 물권의 객체입니다. 물권의 객체. 자, 1번 보니까 물권의 객체 뭐라고 돼 있어요? 현존하고 특정한 이렇게 돼 있죠? 옆에다 써요. 현존하고 특정한 물건입니다. 현존하고 특정된 뭐를 말한다? 물건이다. 물건.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입니다. 물건은 어떻게 나눠요? 그럼 물건은 다시 뭐하고 뭐로 나눠요? 이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게 되어요.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동산, 이렇게 나누어요. 물건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건을 내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 물건이 현재 존재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현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돼야죠? 특정돼야죠. 이 특정에다가 별표하세요. 우리 한국하고 저 중국하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 이쪽에 넘어와가지고 많이 분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어제 보니까 중국 배가 저쪽 동해안 쪽에 오징어를 싹쓸이 하고 있다고 기사 보셨어요? 완전 싹쓸이 한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배 숫자가요. 우리나라 배 숫자가 한 50척이면 거긴 1,500척이래요. 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경이 와가지고도요. 이렇게 보고만 있대요.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1,500척에서 2,000척이 이렇게 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바다에 새까맣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해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배는 목선이잖아요. 나무로 된 거잖아요. 걔네는요 철선이래요. 철선. 철로 된 거. 그래 부딪히면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징어를 뭐 걔네들이 뭐 우리나라는 오징어를 잡아도 그물망이 이렇게 듬성듬성 구멍이 큰데 걔네들은 그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치어까지도 다 잡아버린다는 거죠. 완전 싹쓸이가 된다는 거죠. 해경이 와도요 구경하고 있답니다. 구경을 진짜로. 1,500척이래요. 1,500척. 우리나라 배보다 규모도 훨씬 큰 것들이. 예, 뭐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 어민들 얘기로는. 그럼 분쟁이 왜 생기는 거예요? 어업권입니다. 어업권이라는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 있죠. 그 어업권에 대한 침범 때문, 침해 때문이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그 바다에 대한 지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영토가 있잖아요. 영토는 경계가 있죠. 그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남의 영토니까. 그죠? 그럼 그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 그건 누구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거기에 양식하는 물고기는 누구 거예요? 양식하는 물고기는. 거기 내가 장어를 거기다가 양식을 한다. 아니면 자주 드시는 뭐 해산물 뭐 있어요? 피조개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양식을 한다. 응? 소라 이런 것도 양식한다. 그러면 그 양식은 누구 거예요? 양식업자 거죠. 그걸 어업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양식한 장어. 그죠? 그 다음 뭐 양식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전복이야. 전복. 우리가 자주 드시는 거. 그 양식을 하잖아요. 그 양식한 전복이나 장어는 누구 거예요? 그거는? 양식업자. 내가 거기다 뿌렸잖아요. 그 사람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외에는 그거를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이 돼야죠. 특정. 거기서 말하는 특정이 뭘까 이게? 내가 거기다 전복을 뿌려놨어요. 그죠? 장어를 키우잖아요. 그럼 그 장어가 내 장어라고 뭐가 돼 있어야 돼? 내 장어다. 범위가 정해져야죠. 특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범위를 정해라 이거죠. 뭐를 정해라? 범위를 정해라 이거죠. 범위를 정해라. 거기다가 예? 뱀장어 한 마리 풀어놓고 그 바다에 있는 장어가 다 내 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범위를 정해놓는 게 이걸 특정이라는 거죠.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바다에다 우리는 가보면 뭐가 돼 있어요? 가두리라고 돼 있죠. 가두리라고 표시하죠. 부표로. 그걸 왜 표시해요? 내 거다라는 거죠. 내 거다. 그래야 내가 소유를 하고 지배할 수 있어요. 그거 표시 안 해놓으면 뭐가 돼요? 내 거예요? 주인 없는 거야 그냥? 주인 없는 거가 돼요. 그럼 먼저 잡아도 되는 거죠. 이게 특정이라는 개념이에요. 특정이라는 게. 땅은요. 땅은 내 거라는 범위 특정이 뭘로 돼 있어요? 등기를 하죠. 범위를 정해잖아요. 땅은 뭘로 표시해요? 필지로. 한 필지, 두 필지 표시하죠. 그 지번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 지번이 바로 뭐예요? 범위를 뭐 하는 거예요? 정한 거예요. 범위를 정해서 이 땅이 내 땅이고 옆에는 네 땅이다 이 얘기죠. 그래야 분쟁이 안 생겨요. 그죠? 예, 바로 이 뜻이 특정이라는 개념이에요. 뭐를 정해라? 범위를 정해라. 이게 현존해야 돼요. 현존해야 돼요. 현존하지 않으면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죠? 전복 아직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전복은 내 거가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그게? 현재 존재해야 돼, 전복이. 그리고 그 전복이 어떻게 돼야 돼,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그걸 내가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중간의 어업권 분쟁은 바로 그런 거죠. 물권에 관한 분쟁이에요, 물권. 그죠? 거기는 물고기를 서로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권입니다. 물권에 관한 이 싸움 문제가 지금 어업권 분쟁입니다. 그때 물권 할 때 그 물건에는 두 개로 나눈다. 뭐하고 뭐로 나눠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동산은 우리가 말해도 쉽게 말해도 움직이는 것들이죠. 예, 근데 부동산은 뭐를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토지와 그 뭐를 말해요?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우리 민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정착물.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뭐? 건물. 이거를 부동산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이 토지나 건물은 소유가 내 거다라는 표시를 뭘로 해요? 등기로써 합니다. 등기. 등기해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동사는 뭐를 해야 내 거가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그 물건이 내 거가 됩니다. 핸드폰 내 거죠?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권의 객체는 뭐를 말한다? 현존하고 특정된 뭐를 말한다? 물건인데 그 물건을 뭘로 나눈다 다시? 뭐하고 뭐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눈다. 그럼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다시 뭘로 나눠요? 토지하고 뭐? 정착물이다. 정착물. 토지에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죠? 정착물. 정착물에 건물만 있어요? 수목도 있어? 건물도 있고 뭐도 있을까? 수목도 있죠. 이 수목은 그럼 뭐가 될까요? 토지의 별개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땅에 있는 수목은 뭡니까? 땅의 일부예요? 땅과 별개예요? 골프장에다가 나무 심었어요. 나무는 뭐예요? 땅 한 필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일부죠. 땅에 있는 건물은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땅이죠, 이거? 땅으로 돼 있죠? 그죠? 예, 여기에 뭐 있어요? 수목이 있어, 수목. 해보세요. 그 다음에 농작물 심었어요. 농작물. 그 다음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정착물.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이다. 다시 한번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뭐하고 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이걸 법률적인 부동산의 정의예요.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인 정의니까 이걸 따르게 틀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예, 법률적인 부동산은 이거예요. 토지하고 거기에 있는 뭐? 정착물이다. 정착물. 그럼 정착물을 풀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 뭐가 있어요? 수목 있고 농작물 있고 건물 있고 가로등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정착물이죠.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오케이요? 예. 그럼 여기서 수목은 이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와 별개가 되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요? 별개요? 일부다. 일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라고 그래요. 토지의 뭐다? 구성물이다. 그럼 이게 구성물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토지가 경매를 넘어갔다. 이 골프장 주인이 A였는데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경매를 넘어갔어요. 뭘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그럼 토지만 넘어가요? 수목도 넘어가 일로요? 낙찰자가 뭐를 갖는 거예요? 토지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요? 토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구성물. 그러면 수목도 일로 낙찰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목이 만약에 여기에 10만 그루가 있었다. 그 10만 그루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낙찰자에게 넘어가요. 왜? 토지에 뭐니까 이게? 구성물이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축은행에 있는 모 회장님이, 사모님이 그 골프장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요 200억을 넘게 투자했어요. 주로 뭐에다가? 조경에다가 이걸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골프장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이게. 그 사모님이 통탄을 한 거예요. 그럼 낙찰자는 뭐까지 가져가요? 이 수목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같이 가져가요. 왜요?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들인 250억이 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 법리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이게? 구성물이냐 아니냐 이거죠. 근데 건물은 뭘로 봐요? 건물은 토지의 구성물이에요? 토지하고 별개예요? 토지와 별개입니다. 토지와 별개예요. 그래서 낙찰자는 이 토지요. 골프장 부지는 가져도 뭐는 못 가져요? 건물은 못 갖는 거예요. 왜? 이거는 토지와 별개니까. 그래도 이 사모님은 그래 망했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 망한 거예요. 뭐 저축은행 회장님 사모님이. 뭐를 몰라가지고요. 그럼 이게 구성물이 안 되고 별개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저 수목을? 예, 이 수목을 뭘 하면? 예, 임목 등기를 하거나 이 수목을 뭐 하면? 임목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을 하면 임목으로 등기를 해 놓는다. 임목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뭐를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럴 때는 뭐가 돼요? 구성물이 아니라 뭘로 돼 이게? 별개로 돼버려 이게요. 그래 그 사모님은 요 글자 모르는 거예요. 요걸 몰라가지고 그 250억을 갖다 남한테 퍼준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런 거죠. 법률적으로.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에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구성물이냐? 그 물건이 토지의 구성물이냐? 아니면 그것이 토지하고 뭐냐? 별개냐? 이거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농작물은 뭐야? 그 골프장 부지에 심은 농작물은 별개로 봐요. 우리 민법은 별개로 봐요. 따라서 토지의 구성물이 되는 건 뭐예요? 수목입니다. 수목. 거기 유실수 사과나무라든가 모화과나무 같은 거 있거든요. 골프장 가면. 그게 다 뭐예요? 토지의 구성물이 돼서 그게 경매가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뭐까지요? 구성물인 이것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현존하고 특정한 뭐를 말한다? 물건. 그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권이다. 됐죠? 예, 거기 보세요. 토지의 일부분인 게 뭐가 있어요? 수목과 뭐가 있어요? 지하수 있어요. 수목의 별표 수목. 뭐를 갖추지 않아야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거예요? 갖추지 않은 거? 갖추지 않은 수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수목에다가 별표하시고. 근데 밑에 보니까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 별개죠. 그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뭐? 수목.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냥 수목이 아니라 뭐를 갖춘 거?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쓰세요. 또 뭐? 임목 등기요. 무슨 등기한 거? 임목 등기를 한 수목은 별개가 됩니다. 그 다음 농작물도 별개입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큰 2번에 일물일권주의요. 일물일권주의를 말 그대로 풀어내면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가?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는 거를 무슨 주의요? 일물일권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건물이 하나면 건물이 한 개면 거기에 소유권이 몇 개 있어? 소유권이 몇 개요? 한 개. 그죠? 전복이 하나면 소유권이 몇 개? 한 개인 걸 무슨 주의? 일물일권주의. 이게 왜 일물일권주의가 생기느냐면 물건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싸우죠. 분쟁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관철한 거예요. 물건 하나면 권리가 하나인 거. 자, 그럼 거기 볼게요. 동일한 물건에는 무슨 물건? 동일한 물건에는 순위, 성질이 같은 물건이 순위라든가 성질이 뭐한 거? 같은 물건은 동시에 뭐 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없다. 이 건물에는 동일한 물건에는 성질이 같은 소유권, 성질이 같은 소유권이 또 생겨 못 생겨? 생길 수가 없지요. 잘 보셔야죠. 다시 한번요. 동일한 물건에는 뭐하고 뭐가? 순위와 성질이 뭐한 거? 같은 물건. 순위와 성질이 같은 물건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건물이 몇 개면? 한 개면 A라는 사람에게 뭐가 생겼어요? 소유권 생겼죠? 그럼 B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왜? 같은 소유권이 두 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걸 무슨 주의?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래요. 이거 인정 안 되면 싸움 나. 이거 A하고 B하고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물권에는 일물일권주의가 여기에 관철이 돼요. 시험은 근데 이렇게 하나도 안 나와요.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와요? 물건 하나, 소유권 하나 이렇게 시험은 절대 안 나온다. 예, 시험은 밑에처럼 나와요. 쌍괄호 1번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 거기다 부동산에다 써보세요. 토지나 건물이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는 원칙 소유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별표. 어디에요? 건물이요. 건물의 일부요. 일부. 건물의 일부에는 소유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토지의 일부요.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분필을 해야 되거든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어디에는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돼.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떤 거예요? 일부라는 단어예요. 일부. 이 부동산의 어디에는 일부에는 소유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분할을 해야지 분할을. 그럼 소유권만 그래요? 저당권도요? 저당권도. 건물의 일부에 저당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게 일물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어디요? 부동산의 일부에는 저당권 별표. 저당권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19회 우리 시험. 사법고시 시험. 예, 다 양쪽에 다 나왔던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에는 특히 토지의 일부에는 땅 일부에는 저당권을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분필을 해야지 그게 생기는 거죠. 예외 보세요. 니은 예외.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전세권 써보세요. 전세권. 아파트 일부에 전세 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예, 그 용익물권. 그 다음에 무슨 소유권?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은 뭐예요? 아파트 이렇게 한 동이 있죠. 한 동이 있잖아요. 그죠? 204동, 205동 한 동이 있죠. 동은 한 동인데 그 안에 소유권이 몇 개 들어있어? 여러 개의 소유권이 들어있죠. 그죠? 그걸 무슨 소유권? 구분소유권이라고 그래.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데 건물은 몇 동이에요? 건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잖아요. 건물은 크게 한 동이지만 안에 있는 소유권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그 소유권을 무슨 소유권? 예, 그래서 이게 건물은 하나지만 건물은 몇 개요? 하나이지만 그 안에 소유권이 몇 개로 돼 있어? 쪼개져 있죠. 그 소유권이 바로 무슨 소유? 구분 소유권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용익물권하고 무슨 소유권? 구분 소유권은 부동산의 어디에도 가능해요?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예. 그 다음에 2번 집합물. 집합물은 거기다 써보세요. A라고 하는 분이 공장 사장님이세요. 거기에 뭘 가지고 계세요? 공장 뭐 있어? 공장 운영하면? 설비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뭐 있어요? 기계 부품이 있어. 근데 이분이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이분의 전 재산입니다. 그럼 이분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거 가지고 대출 받아요? 이 부품 가지고 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계 부품이 여기 수백 개야. 그죠? 예. 그럼 이게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물건이 모아져 있지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집합물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집합물이에요. 이게 집합물. 여러 개 물건이 모아져 있는 것.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집합물.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서해안에서 전복을요. 전복을 키우고 있어요. 전복 양식을 해요. 양식을. 그럼 전복 양식장에 전복이 한 마리가 있어요? 수천 마리가 있어요? 수천 마리가 있죠. 그거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마리당 얼마씩 거래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톤으로 거래해요. 톤으로.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거래하느냐? 이 물건이 여러 개죠. 이거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합물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대출을 받을까요?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물건이잖아요.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여러 개면 권리가 몇 개가 생겨야 돼요? 여러 개 생겨야죠. 왜? 일물일권주의라는 건 물건 하나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럼 물건이 3,000개면 권리가 몇 개 생겨야 돼요? 3,000개. 그죠? 그러면 거래하기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이거예요. 이 집합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출, 이걸 가지고 대출 받으려면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담보 목록에다가 하나로 묶어버려요. 한 개로 뭐 해버려요? 묶는다 이거죠. 묶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특정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 특정을 하는 거야. 이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특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 묶어가지고 이거 묶음 전체를 한 개로 해가지고 여기다 뭐를 해요? 저당권 설정을 해. 저당권 설정을. 물건은 몇 개예요? 물건은 한 개요? 수천 개요? 수천 개의 무슨 물건을? 집합물을 하나로 묶는 걸 뭐라고 그래요? 특정해줘. 그래가지고 뭐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전복 양식할 때 전복이 여기 수천 마리가 있죠. 전복 수천 마리 있잖아요. 이 수천 마리를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세 가지고 해요? 안 해요? 톤으로 팔아버리죠. 톤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 개를 뭐 한다고 그래요? 묶는다 이거죠. 한 개를 묶어요. 한 톤으로 1톤, 2톤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래하죠. 묶어가지고 뭐를 해요? 양도를 해요. 양도. 그래서 집합물도요. 이런 집합물도 뭐가 되면? 특정되면 여러 개의 물건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개의 물건이 생겨요? 몇 개? 한 개. 한 개의 뭐가 생긴다? 물건이 생긴다라는 얘기. 이때 여기는 설비요. 이 기계 부품이 그대로 있어요. 부품 갈아요. 부품이 낡으면. 낡은 부품을 그대로 둘까요? 새로 갖다 여기다 새 거 갖다 껴요. 새 거를 갖다 끼죠. 그럼 부품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죠. 구성물이 바뀌죠. 그렇잖아요. 부품 낡은 거 갖다 끼죠. 그러면 이 집합물이 이미 뭐는 되어 있어요? 지금 특정돼 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았죠. 1억을. 그죠? 그럼 구성 부품이 그대로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지금 낡은 부품 계속 갈아 끼죠. 그래도 특정은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부품이 바뀌더라도 특정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갚으면 이 주인이 공장 주인 이거 못 갚으면 은행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 설비를 다 어떻게 해요? 그냥 경매하죠. 압류해가지고. 그죠? 그럼 이 물건이 지금 맨 처음에 그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바뀐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도 특정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 이게 특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집합물도 뭐가 되면? 특정이 되면 몇 개로? 한 개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쉬운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 여기는 채권상을 사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요? 보통은 어떻게 사? 하나씩 세 가지고 사죠? 이게 150개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개당 얼마씩 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요. 여기 있는 걸 다 어떻게 해요? 다. 교실 안에 있는 책상 전부 다 내가 살게. 100만 원에. 그럼 이거 몇 개로요? 한 개로 묶어가지고 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집합물이죠. 집합물을 뭐 해가지고? 특정해서 하나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물건의 객체하셨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물건의 종류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법정주의. 물건을 뭘로 정해놓은 거? 법으로 정해놓은 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민법 몇 조가 규정을 하고 있느냐? 185조예요. 자, 그래서 185조 외우셔야 돼요. 물권법은 다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물권법에 있는 조문은요, 깡그리 외우셔야 돼요. 깡그리. 물권법에 있는 조문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깡그리 외우셔야 돼요. 깡그리. 하나도 빠지지 말고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왜? 그게 시험 문제니까요. 물권은 우리가 공부하는 물권은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고 반영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185조 뭐라고 돼 있어요? 물권은 법률이나 동그라미요. 관습법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소설책 보는 거 안 돼요. 법률이나 관습법 뭐라고요? 이외에는 또 밑줄이요. 이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밑줄이요. 임의로 뭐를 할 수 없어요? 창설하지 못한다. 그죠? 뭐 외에는? 내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해요? 창설을 못해요? 창설하지 못한다에 빨간 줄이요.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내가 근로계약을 한다.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서 쓴다. 그죠? 그럼 일을 어떻게 하고요? 몇 시까지 하고 월급은 어떻게 받고 이거 누가 만들어요? 계약 당사자가 만들어요. 그죠? 어디에서는? 채권에서는 계약자끼리 뭐를 만들어요? 계약 내용을 만들어요. 그죠? 일 몇 시까지 하고요. 하는 일은 뭐고요? 이거 누가 만들어요? 계약 당사자가 만들어요. 맞죠? 미용실 가서 파마하는 거는 파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누가 만들어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미용사 두 분하고 계약자끼리 만들어요. 그죠? 그게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은 누가 만들어요? 계약 내용을? 계약자가 만들어요. 계약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물권은요? 물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가 임의로 뭐를 못해요? 창설을 못해요. 거기 별 3개.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 자유가 부정된다. 뭐가 부정된다? 계약 자유가 부정된다는 거죠. 물권에서는. 옆에다 쓰세요. 그래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다.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창설을 못해요. 다 그럼 뭐예요 이게? 거기다 쓰세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내 마음대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법대로 해라. 뭐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요. 법대로 해라. 물권은 법대로 해라요. 법대로 해라. 이게 물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물권은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민법 몇 조가? 뭐대로 하라고요? 법대로 하라는 거죠. 법대로. 그래서 물권은 법조문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 왜? 뭐가 안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임의로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권법은 시험이 다 법조문에서 100%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채권은요? 채권은 계약이죠. 계약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프로야구 선수하고 구단하고 계약하죠. 누구하고요? 프로야구 선수하고 구단하고 계약하죠. 그거는 누가 만들어? 당사자가 당사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야. 그런데 물권은요? 내 마음대로 합니까? 법대로 합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이거는 법은 이 물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원칙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무슨 원칙? 물권법의 대원칙은 무슨 주의다?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 법정주의가 물권법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은 뭐대로 해라? 뭐대로? 법대로 해요. 법대로. 모든 거는 법대로 해라 이거죠. 물권법은. 그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걸 응용해가지고. 그럼 이 물권법에는 무슨 자유가? 계약 자유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계약 자유가. 즉 계약 자유가 안 먹힌다는 거는 뭐가 안 먹혀요? 특약이요. 당사자가 한 무슨 뭐가? 특약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특약이 안 되는 거예요. 특약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특약을 만들어요? 만들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물권 무슨 주의 때문에?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은 특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다면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물권법의 원칙은 뭐를 할 수 없다고요? 특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특약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외예요. 그래 이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원래 물권은 특약이 돼야 안 돼요. 이게. 특약을 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할 수 있다면 그거는요. 아주 예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매년 여기가. 뿌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물권은 뭐가 안 된다고요? 특약을. 당사자 간의 특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원칙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근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원칙이에요. 그게 예외예요. 그거 엄청 중요한 거라고. 왜 중요한 거예요? 특약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민법 몇 조하고요? 185조는 특약을 만들어내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85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뒤트는 거잖아요. 뒤트는 거니까 이 예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몇 조하고 지금 충돌이 돼요? 185조하고 특약하고 이게 충돌이 되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는? 물권에서. 물권에서는 이런 특약이 있다면 이거는 100%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특약이 한 3군데 있어. 3군데. 특약이.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에. 왜? 185조를 지금 벗어난 거잖아요.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담고 있는 게 민법 몇 조? 185조.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기억. 바로 밑에 기억. 종류 강제하고 내용 강제를 거기다 정해 놓은 거죠. 종류 강제라는 거는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는 뭐를 정해 놨다는 거예요? 물권의 종류를요. 물권의 뭐를? 종류 몇 개를? 8개를. 물권의 종류 8개를 뭘로 정했어요? 법으로 정했다. 물권의 종류 몇 개를요? 8개를. 뭘로 정했어요? 법으로 정해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종류만 정한 게 아니라 뭐까지 정했어요? 물권의 뭐까지요? 내용도. 물권의 내용도 뭐로 정했어요? 이걸? 법전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종류만 정했어요? 내용도요? 내용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 물권의 종류도 내용도 다 뭐대로 할 수밖에. 그래서 물권은 무조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법전을 안 해오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거꾸로요. 물권은 간단한 거예요. 뭐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법조문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조문하고 관련된 판례만 정리하면 쉬운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물권은 시험 낼 때가 정해져 있어요. 법조문하고 판례 외에는 시험에 안 나와요. 범위를 지금 딱 오픈해 준 거예요. 오픈해 준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다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 이거 185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근데 물권법이 오히려 공부를 좀 하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공부를 좀 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거의 안 틀려. 왜 안 틀려요?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자, 그럼 물권의 종류하고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럼 물권의 내용 볼게요. 소유권은 물건을 뭐 하는 걸까요? 소유권은 물건을 뭐 하는 거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수익하는 거죠. 사용 수익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하고 뭘 갖는 거예요? 처분권을 갖는 게 바로 무슨 권? 소유권입니다. 이게 소유권이에요. 써보세요. 소유권이란 뭐를 말한다? 물건을 뭐 하는 권리요? 사용 수익도 하고 뭐도 하고 처분도 하고. 내 차 있다 그럼 내 차 사용하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차를 사고 팔면서요. 어떤 사람 둘이 차를 사고 팔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A하고 B하고 차를 팔면서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우리 차를 팔자. 그럼 차를 매매하면 소유권 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소유권 넘어가죠. 그런데 뭐라고 그런 거냐면 사용은 네가 해. 사용권은 네가 가져. 사용권은 네가 가져. 대신에 A가 뭐라고요? 처분권은 내가 가질게. 처분권은 누가 가져? 내가 가질게. 그럼 사용권은 누가 갖고요? 처분권은 A가 갖고. 이게 됩니까? 차를 팔아놓고? 지금 차를 A가 가지고 있어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팔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다? 특약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특약을 했어요. 어떤 특약을 한 거예요? 사용은 누가 하고요? 매수인이 하고, 사용은 매수인이 하고,
처분권은 누가 갖고? 매도인이 갖고. 이렇게 하기로 뭐를 한 거야, 둘이? 특약을 했다는 거죠, 이 특약. 그럼 이 특약이 효력이 있냐고. 이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왜 효력이 없어요? 소유권이라는 거는 속성상 뭐하고 뭘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사용권만 일로 넘어왔고요. 뭐는 안 넘어왔어, 지금? 처분권이 안 넘어왔죠. 그럼 이 특약은 무효다. 이 특약은 무효다. 이게 무슨 주의 때문에요?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왜요? 소유권이라는 내용은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걸 내 마음대로 흔들어 못 흔들어?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주의라고요?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럼 여기 물권의 종류요. 물권의 종류 또 몇 개를 정해놨어요? 8개를 법으로 정했죠. 요거 외우셔야 돼, 이거. 물권의 종류 8개. 볼게요. 물권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물권은 일단 이렇게 나눠요. 점유권하고요. 뭘로 나눠요? 소유권. 점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물권을 나눠요. 2개로. 자동차를요. 내 자동차를 도둑놈이 훔쳐갔어. 주인은 내 건데 도둑놈이 지금 훔쳐가가지고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 못 가지고 있어? 그럼 차 점유는 어떤 놈이에요? 점유는 도둑이. 바로 그 놈이 점유자고 나는 소유주예요. 그죠? 불행한 거예요. 왜요? 소유는 나한테 있는데 점유는 그 놈이 하고 있어. 그럼 나는 타요? 못 타요? 그게 바로 소유하고 점유가 지금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여러분이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유만 해요? 점유도 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훔쳐갔다 이거죠. 도둑놈이 핸드폰을 훔쳐가면 이제 아름답지 않아요. 왜? 내가 쓰고 싶은 핸드폰을 써? 못 써? 못 써요. 소유자가 못 써. 누가 써 그걸? 점유자가 지금 손에 넣고 있잖아요. 이게 아름답지 못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점유권하고 소유권의 차이예요. 예. 그럼 점유권을 뭐를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면 돼요. 여기에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 상관없어요. 소유권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도둑놈은 훔쳐갔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거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무슨 지배? 사실상이에요. 법률상이 아니야. 법률상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점유권을 주는 게 바로 이 점유권이에요. 여러분은 채권상 여러분 거에 아니에요 지금. 이 채권상 여러분 거에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 점유해서 쓰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 채권상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요? 사실상으로요? 예, 사실상 지배만 하면 거기에 권리를 주는 것, 이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유권은 법률적으로 권리가 있어야 돼요.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이걸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권이 있다. 본권. 점유권하고 물권은 본권으로 나누어요. 본권은 그럼 뭐냐? 법률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점유권을 어떻게 지배하는 거고요? 점유권을 어떻게 지배하는 거? 점유권. 사실상 지배를 하는 거고 본권은요? 법률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그 본권은 다시 2개로 나눠요. 본권은 어떻게 나누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눠요. 소유권하고 또 하나 무슨 물권? 제한물권. 소유권은 물건을 뭐 하는 권리요? 사용수익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는 거? 사용수익만 해요? 처분도 해요? 처분권까지 갖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이죠. 근데 제한물권은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만 하면 그걸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사용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소유권. 제한물권은 다 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하니까 제한물권이에요. 그럼 제한물권은 어떻게 나누냐? 다시 둘로 나눠요. 용익물권. 사용수익권만 지배를 하는 용익물권이 있어요. 용익물권. 이건 사용수익 하는 거예요. 용익이라는 게 사용수익 하는 거죠. 소유자로부터 전세 얻었다. 전세 얻으면 그 사람이 뭘 하게 돼요? 사용을 하게 되죠. 그게 용익물권입니다. 전세권이.
대표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여기에 들어가요. 용익물권에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3개가 있어요. 이게 다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담보 잡은 거야. 돈 꿔주고 담보 잡는 걸 무슨 물권? 담보물권. 대표적으로 유치권. 그 다음 질권. 그 다음 저당권. 유치권은요, 공사업자가 공사를 해주면 건물주한테 공사비 받아야 되죠. 그 공사비 받기 위해서 건물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게 유치권입니다. 공사 미수금이 있으면 그 미수금 때문에 남의 건물을 붙잡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치권. 질권은요, 전당포에다가 시계 맡기고 돈 꿔오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질권. 그 다음 저당권은 우리가 은행 가서 돈 꿔주고 집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오는 거야. 이거를 저당권. 그래서 담보물권에 몇 개가 있어요? 3개. 용익물권에 몇 개? 6개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소유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점유권. 그래, 물권은 몇 개가? 8개가. 8개가 법전에, 민법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무슨 주의?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8개가. 이거 말고요. 이거 8개 물권 말고 내 맘대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왜요? 185조가 정해놨어요. 그죠? 이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그래, 물권은 딱 8개입니다. 8개.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공부해요? 강론에서. 물권법 강론에서는 이 8개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하나씩. 점유권 하나, 소유권에 대해서 또 보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 이거 따보고, 이거 또 보고. 이게 강론이에요. 총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묶어가지고요? 묶어가지고 총괄적으로 보는 게 총론이에요. 자, 그래서 물권은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8개가 뭘로 정해져 있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럼 185조 외우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지껏 얘기한 결론이 185조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오케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185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물권은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하는 거죠. 뭐를 법대로 해요? 뭐를? 종류도 법대로고요. 물권의 종류 8개가 법으로 되어 있죠. 종류만 그래요? 내용도요? 내용도 법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의 내용이에요. 물권 법정주의란 2개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뭐? 종류도 법대로. 그 다음에는요? 내용도 법대로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뭐를 할 수 없어요? 특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185조 외우셨죠?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자, 바로 응용할게요. 이제 물권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네? 185조가 지금 법조문이잖아요. 법조문에 그대로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없어요? 있어요? 조문 잘 보세요.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창설을 못하죠. 그럼 반대로 하면 뭘로?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있다고.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법조문을 뒤집어 보실 수 있어야 돼. 뒤집으셔야 돼. 계속해서. 반대로 뒤집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 그건 누가 해줘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 점수 나오셔. 안 그러면 3년 하세요. 3년 이거. 예. 지독한 3년이 될 수 있어요. 우습죠? 그죠? 예.
그렇게 웃다가 3년 하신다니까. 예, 그때 피눈물 나오셔. 이거 3년 하면. 예, 누구도 인정 못 받고요. 예, 정말 심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민법 쉽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쉽지 않아요. 예. 참고로 물권법은요. 여기는 물권법은 수준이요. 사법고시랑 같아요. 사법고시 민법 문제랑 우리 중개사 민법 문제랑 난이도 차이가 없어요.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예. 쉽다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갖다 풀어보라고 그러면 다 못 맞아요.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이 이거를. 그걸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이게 졸고 계셔가지고요. 대책 없어요. 3년 하시는 거예요. 졸고 계시다면.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다면 3년 하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경험칙이에요. 경험칙.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험칙이에요. 그리고 내년 되면 더 안 해요. 공부는. 더 하기 싫어지고. 후년 되면 더 짜증나요. 더 하기 싫어요. 예. 그래 3년 가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몰입하지 않으시면 이거 힘드세요.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 지금 물권 법정주의 185조 보셨어요. 첫 번째는 객체 보셨고요. 1절에서. 두 번째는 뭐 보셨어요? 물권 법정주의 보셨어요. 그 다음에 3절. 이제 물권에 뭐에 관한 것? 효력 보실 차례예요. 3절이. 볼게요. 1절에서 뭐 공부하셨어요? 물권의 객체. 여기서 중요한 파생 원칙이 무슨 원칙? 일물일권주의요. 무슨 원칙? 일물일권주의 원칙을 공부했어요. 두 번째요. 물권의 종류는 뭘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무슨 원칙? 물권 법정주의. 여기서 물권의 종류를 공부했어요.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 법정주의. 세 번째 보실 게 물권에 뭐에 관한 거? 예, 지금 물권을 보고 있어요. 물권을. 그죠? 예, 순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물권의 효력이라는 건 뭐예요? 물권에 뭐에 관한 거예요? 힘이요. 힘. 파워죠. 파워. 물권이 갖는 파워를 말해요. 효력이라는 거는. 뭐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채권하고요. 채권하고 이 물권하고 지금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물권이 갖는 뭐? 힘을 말합니다. 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물권의 효력. 이렇게 말해요. 효력. 또는 힘.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물권하고 채권하고 충돌이 되면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뭐하고 뭐가 충돌하면? 충돌했을 때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물권이 누구를? 채권을 이기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선적 효력. 이렇게 말합니다. 물권이 이겨 채권을.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겨요. 원칙적으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도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원칙 따로 예외 따로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준비된 자료가 제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거기 그림 나와 있어요. 그죠? 189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기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1층이고요. 위에는 뭐고요? 2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거 2층짜리 빌라입니다. 요거 하나. 그럼 소유권 두 개요, 하나요? 저희 장모님이 여기 살고 계셔요. 여기 1층에 장모님 살고 여기는 처제 살고. 소유권 두 개요, 소유권이 하나예요. 네? 보통 이런 경우 소유권 등기를 따로 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죠, 소유권. 그죠? 하나의 소유권입니다. 1, 2층 묶어서. 아파트면 이게 아파트라면 큰 아파트라면 소유권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그걸 무슨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구분 소유권인데 이거는 그냥 소유권 통째로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2층을 만약에 전세를 줬다 칩시다. 2층을 전세 줬어요. 누구한테요? A에게 뭘 줬어요? 전세 놨어요. 전세권.
며칠 날 했냐면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전세 줬어요. 2층을. 그 다음에 다시 1월 3일 날 뭘 설정했어요? 비합부로?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은 어디에다 설정해요? 건물 일부에다가요? 전부에다가? 중요합니다. 어디다가 설정을 해요? 전부에다가. 요 2층 일부에다만 설정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건물 전체에다가 설정해야 돼요. 그죠? 저당권이 생겼어요. 며칠 날 생겼어요? 예. 3월 1일 날. 며칠 날? 3월 1일 날 저당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C 앞으로 뭐가 생겼어요? 임차권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임차권이 5월 달에 생겼어. 5월 달. 여기는 3월 달. 여기는 몇 월 달? 5월 달 임차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만 볼게요. 요까지만.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경매로 들어가면 이 저당권자에 의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거죠. 그죠? 그럼 경매로 낙찰자가 가져가죠, 이 집을. 그럼 이 전세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요 임차권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존속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뭐와의 충돌이에요? 물권과 채권의 충돌입니다. 여기서 채권이 어느 게 있어요? 임차권이 채권입니다. 그죠? 예, 이 채권은 경매가 되면, 얘가 경매를 하면 이 임차권은 존속에 소멸해요. 소멸해요. 뭐보다 늦은 거? 저당권보다 얘가 늦죠. 예, 그러면 이 임차권은 소멸해버려요. 경매 시에 소멸한다. 선생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요.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어도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얘보다 늦은 이거는 경매 시에 무조건 소멸해요. 뭐가 남아있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소멸합니다. 거꾸로요. 이 전세는 저당보다 늦어요? 선순위야? 선순위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존속이에요. 이거는 존속이에요. 그럼 이렇게 존속하느냐, 아니 이렇게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가 뭘로 결정돼요? 뭐에 의해서? 저당권에 의해서. 이 저당권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돼요. 이 저당권을 뭐라고 하느냐?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말소되느냐, 이게 말소 안 되고 존속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얘예요. 이 저당권. 이 저당권을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거, 기준. 이거보다 그럼 늦게 나온 거, 이거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어떻게 돼요? 그래요? 소멸됩니다. 먼저 나온 건, 이거보다 먼저 선순위 있는 거는 존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단 이 전세권자도요. 전세권자도 이 전세 사는 분이 얘가 은행에 경매했다. 이 빌라를 경매했을 때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존속하는 거죠. 근데 이 전세 사는 분이 배당 요구하면, 배당 요구한다는 말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 받고 나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뭐 요구하면 소멸해요? 배당 요구하면 소멸해. 그래서 또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은 존속하는 건데 뭐 요구하면? 뭘 요구하면? 배당 요구 시에는 뭐 한다? 소멸한다 이 얘기죠. 근데 뒤에 D라고 하는 누가 있었어요? 가압류요. 가압류건 채권자가 있어요. 가압류 채권자. 예,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죠. 예. 그럼 이거 배당받을 때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요? 저 집 경매로 되면 배당받을 때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요? 전세권이요. 전세권은 그냥 존속하죠? 그럼 얘는 이 집에 사는 거죠. 그럼 낙찰자가 어떻게 낙찰자가 뭐 끼고 산 거예요? 전세 끼고 이 집 경매로 낙찰 받은 겁니다. 그럼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 누구한테 빼가요? 세주인, 낙찰자에게 전세금 빼가는 거죠. 얘는 그냥 일단 사는 거예요. 그럼 배당받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B, 그 다음에 C, D. 이것도 없어져. 이것도 경매가 되면. 뭐보다 늦은 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나타난 거는 존속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멸, 이것도 소멸. 이것만 남아. 이거는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저당권은 경매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저당권은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빌려준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 먼저 받으면 돼. 누구보다? 뒤에, 자기보다 뒤에 나타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후순위 권리자.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를 받고요? 배당을 먼저 받고 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3개가 있다.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다? 순서대로요. 날짜 순서대로 배당받고 다 없어져요. 그럼 이 낙찰자가 인수한 이 빌라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전세만 남아있고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때 배당받을 때는 누가 먼저 받아요? 물권이 누구보다?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예.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채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생겼다면 작년에 생겼다 이거죠. 채권자가. 작년에 채권이 생겼다. 그럼 배당받을 때 누가 먼저예요? 얘한테, 이분한테, 이 집주인한테 돈 꿔준 사람이 동네 친구들이 10명 있어요. 10명. 근데 얘는 5월 달에 저당 잡았죠. 3월 달에 저당 잡았다고 그랬죠. 근데 돈 꿔준 사람들이요. 1년 전에 꿔줬다. 1년 전에. 그럼 배당받을 때 누가 먼저겠어요? 예, 여기 있어요. 누가 이겨요? 물권이 채권보다 이겨요. 꿔준 건 누가 먼저 꿔줬어도 채권자들이 돈 먼저 꿔줬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하고 충돌이 되면? 채권하고 물권이 충돌되면 얘가 지는 거예요. 제가 이기는 거예요. 이걸 무슨 요력이라고 그래요? 물권이 누구보다 우선해요? 채권보다 우선하는 힘이 생겨. 이게 물권이 갖는 엄청난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앵란 씨 아시죠? 신성일 씨 남편. 예, 그래서 그분이 신성일 씨가 사업해가지고 엄청 말아먹었거든요. 그때 뭐 집에 채권자들이 막 30명씩 들어온 적도 있대요. 와가지고 난동 핀 적이. 예. 그때 그 채권자들 30명이 들이닥쳤어요. 왜? 돈 받으려고 온 거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돈 꿔준 게 만약에 9년 전에 꿔줬다. 9년 전에 돈을 꿔줬다도 이분들보다 돈 먼저 빼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뭐기 때문에? 물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자보다 돈을 먼저 빼가요. 그럼 채권하고 저당권의 차이가 뭐예요? 저당권은 돈을 꿔줄 때 그냥 꿔준 거예요? 집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담보로 잡은 거고 그냥 꿔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담보 없이 그냥 금전거래 한 거라고. 그 사람들은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지는 거죠.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물권자한테 지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물권의 무슨 요력? 우선적 효력.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 볼게요. 맨 밑에 189페이지에 기억, 저당권하고 일반 채권입니다. 일방이 아니라 일반 채권자가 충돌하면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 우선. 뒤로 넘기세요. 니은 뒷장이요. 저당권자보다 일반 채권자가 금전거래를 해서 먼저 일반 채권자가 금전거래를 했어요. 그럼 금전거래를 먼저 한 거죠. 누구보다 먼저 했어요? 금전채권을 가진 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럼 배당받을 때 누가 우선해요? 그래도 또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자가 우선해요. 경매시 써보세요. 뭐 할 때? 경매시 누가 우선? 저당권자 우선한다. 그 다음 쌍괄호 2번. 그러면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충돌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물권하고 채권의 충돌이었죠. 예, 그럼 여기는요. 이 전세하고 저당권의 충돌은 뭐라고 그래요? 물권이에요? 이건 채권이에요? 둘 다 물권이에요. 둘 다 물권. 전세권도 물권, 얘도 뭐라고요? 물권. 그럼 물권끼리 충돌하면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하고 뭐의 충돌? 두 번째는요. 뭐끼리 충돌? 물권끼리 충돌입니다. 물권 간에. 이 물권 간의 충돌은 해결법이 이거 해결법이.
등기가 먼저 된 거. 뭐가 먼저 된 거? 등기의 선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어느 게 먼저 등기됐냐. 그럼 여기 보면 얘가 등기한 건 3월 달이고 얘가 전세 등기한 거는 1월. 그럼 누가 우선해요? 전세권이. 그래서 봅니다. 기억.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 먼저 성립한 전세권은 먼저 성립했죠. 누가 먼저 성립했어요? 전세권은. 그럼 써보세요. 경매 시 전세권은 경매 시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한다.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써보세요. 배당 요구한 거야? 안 해야 돼요? 쓰세요. 배당 요구하지 않는 한. 배당 요구가 없는 한. 그래야 이제 완벽한 지문이 되는 거예요. 뭐 요구하지 않는 한? 배당 요구하지 않는 한. 사라져요? 존속해요? 존속해요. 존속한다. 오케이요? 그럼 누가 인수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인수한다. 쓰세요. 누가 인수한다?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인수주의. 그 다음 니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 늦게 성립한 임차권은 어떻게 돼요? 경매 시 소멸된다. 써보세요. 경매 시 뭐한다? 소멸된다. 뭐보다 늦으니까요? 저당권. 거기서 저당권이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 그 다음 3번 예외 보세요. 예외. 원래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하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기억 보세요. 소액보증금 임차인.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가로하세요. 무슨 임차인?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뭘 갖추면? 대항 요건에 동그라미요. 확정일자요? 대항 요건이요? 거기다 써야 돼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이 뭐예요? 전입신고하고 거주. 써보세요. 뭐하고 거주하는 거예요?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게 무슨 요건?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을 갖추면 토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보증금 중 얼마를?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가로하세요. 보증금이에요? 일정액이에요? 보증금이 아니에요. 보증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정액이에요. 일정액을 누구보다요? 저당권보다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누가 이겨요? 저당권이 이겨요? 소액임차인이 이겨요? 소액임차인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인데 저당권을 밟아버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아까 원칙은 뭐였어? 원칙은 뭐가 이겼어요? 물권이 채권을 이겼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고. 그 예외가 바로 뭐예요? 소액임차인이야. 소액임차인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주임법에서 공부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걸 따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래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 집에 A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써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출을 예컨대 4억을 받았다. 4억 대출을 받았어요. 이때 집값이요. 이때 집값이 예, 이게 한 5억 했어요. 5억 시가가. 시가 5억일 때 융자 얼마 해줬어요? 4억 대출을 해준 거죠. 예. 그런데 이 집값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집값이요? 떨어졌어요.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졌죠? 예. 지금 집값이 4억 근처로 지금 하향해 버렸어요. 그럼 대출금 빼고 나면 이거 집값 남은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세를 놔. 왜 세를 놔요? 이 세 놓으면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깡통주택이죠? 그죠? 뭐 빼고 나면 없어요, 지금?
이게 시가가 5억이어야 되는데 5억이어야 그나마 한 1억이 남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잖아. 4억 근저로. 그죠? 그럼 이거 대출금 빼고 나면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깡통주택이라고 그래요. 없어 이거. 그런데 여기다 뭐를 줘 지금? 전세를, 세를 줘, 세를. 이게 소위 요즘 시중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급전세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급전세라는 용어를 쓴대요. 이게 왜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중개업자들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갖다가. 중개업자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중개업자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주시는 분, 예. 1시간 내내 주시면 들어오지 마세요. 솔직히 수업하기 싫어. 자, 급전세라는 거를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여기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지금? 4억 빼고 나면, 경매로 4억 빼고 나면 여기요. 세 들어오면 안 되죠. 근데 중개업자는 이걸 주거든요. 왜요? 줘야 수수료를 받죠. 그죠? 예. 이분한테 뭐라고 그래, 이 세입자한테? 주인한테는 뭐라고 그래? 주인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주인은 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대출금 빼고 돈이 또 필요해. 그죠? 그럼 주인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아, 나한테만 맡겨. 그럼 어떻게 해줄게, 이거? 세 놔줄게. 그럼 주인은 여기다 돈이 또 생겨. 지금 얼마밖에 없는데요? 뭘 4억밖에 없어. 꽝이죠. 여기 대출금 회수하면 없지요. 이거 경매되면 보세요. 이 집이 경매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여기 가져가면 남는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 돈 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중개업자는 여기다 중개를 한다고 이렇게요.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급전세라는 이름하에. 왜 전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한테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이분한테는. 이 주인한테는 내가 돈 만들어 줄게 그러고요. 이분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소액임차인으로 하겠다고. 뭘로 하겠다고? 소액임차인으로 여기다가 전세를 놓자. 이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당권이 있어도 여기다 소액임차인을, 보증금을 소액을 넣어. 한 2,500짜리를 넣어버려. 2,500짜리를. 그죠? 그럼 보증금이 커요? 소액이 돼요? 소액이 돼요. 그러면 저당권보다 뒤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세입자가 뭘 갖추면 보호를 받아요? 거기 아까 했을 때 무슨 요건? 대항 요건만 구비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대항 요건만 구비하는 게 중요한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라는 거는 이 집에서 뭐 하면 돼요?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갈 때요, 이 주택이 지금 깡통주택이니까 이자 못 갚죠? 이분은 못 갚어. 이거 이자 못 갚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죠? 두세 달 후에 이거 이자 상환 못 해가지고 경매되는 거 알아. 아니까 주인은요, 중개업자가 와서 요구한 거 받아주죠. 왜요? 이 주인이 뭘 받아 지금? 이것도 못 갚는 데니까. 이자도 이자 상환 못 하죠? 그럼 경매 돼야 안 돼요? 되죠. 경매되는 거 안다니까. 이거 두세 달 안에 이 집 경매는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보증을 받아. 중개업자가 이 틈을 끼집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와서 뭐라고 그래, 이 주인 보고. 내가 세 놔줄게. 돈 만들어줄게. 3, 4천 원, 2, 3천 원. 왜요? 여기다가 세 주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2,500이면 2천만 원, 2,500에 뭐가 생겨, 여기에? 보증금을 소나기에 넣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걸 챙기는 거죠. 이걸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거고, 이거는 경매를 넘어가는 거고. 그죠? 예. 그럼 여기 낙찰자 있어요, 낙찰자. 이분은 돈 챙겼어. 얼마 챙겼어요? 여기는 보증금 챙겨가지고 뜨는 거죠. 이분은 뭘 챙겼어요, 이분은? 수수료. 이쪽하고 이쪽에서 수수료 챙기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중개업자가 일을 만들었어요. 급전세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분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경매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배당받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 순위가. 저당권이 우선해요? 채권이 우선해요? 얘가 예외적으로 원래는 얘가 이겨야 되는데 얘가 우선한다는 거죠. 보증금이 얼마면? 소액이면.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다. 얘가 저당권보다 먼저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거를 급전세라고 요즘 쓰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럼 누가 결국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 은행이 피해를 봐. 은행이 이렇게요. 이게 은행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은행한테. 이미 저당권이 먼저 생겼어도요, 이 세입자가 소액이면 이 은행을 밟아버릴 수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 왜?
이 소액임차인이 예, 사회적으로 보면 강자가 아니라 약자죠. 예, 그죠. 이 약자를 법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거죠. 약자가를 무조건 배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물권의 대원칙은 뭐예요? 물권을 뭐를 이겨요? 물권이 뭐를 이겨? 이 원칙이 대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 법에서.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거. 예. 어떤 학자는 이거 없애자는 거죠. 왜? 물권법의 원리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거를. 등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등기도 안 하고 그냥 뭐만 했어? 전입신고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불충분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법이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 그게 순전히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약자 배려라고 하는 정책적인 결단이거든요. 이거 전두환 씨가 만든 거, 전두환 씨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예, 그럼 이분이 피해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죠? 이분이. 그럼 거꾸로 저당권자 쪽에서요. 이분들을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 왜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럼 보세요. 여기 저당권 이미 있죠?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주인하고 이 세입자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짜요.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사는 것처럼 한 2달만 사는 것처럼 담합을 해.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전입신고를 여기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그래버리게 되면 누구보다 돈을 먼저 차지? 저당권보다 먼저 차지하잖아. 그죠? 이거를. 그러면 B하고 갑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반반씩 나눠 먹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은행이 거덜날 수 있잖아요. 은행이 이거를 신고를 해요. 이렇게요. 경매 입찰 방해죄로. 걸리면 형사처벌돼 이거 둘 다. 예, 이거 걸리면. 예. 이분도 공범이죠. 이분도 들통나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법원에서 이 중개업자들을 좋은 시각으로 안 봐요. 그래서 이미지가 엄청 나빠요. 실제로 들어가면. 검찰청에 기소가 되면 다 들어가요. 다 이거. 예. 봐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잠도 안 재운다고 그러잖아요. 예. 왜? 그냥 사기 집단하고 동격으로 봐요. 왜? 지금 이런 식의 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아름답게 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존심 지키면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실제로 나가면 이쪽 업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이 발을 못 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분들이 막 활개를 치니까. 일도 거칠게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칠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정통으로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가 피해를 다 보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제가 그걸 왜 들었냐면 합격하신 분이 연수를 받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연수 받을 때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합격하신 그 반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반장님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소개시켜 줄 만한데 이렇게 물색을 해봤더니 너무 일을 거칠게 해가지고 예, 자기가 자기 얼굴을 걸고 소개시켜 주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예, 어쨌거나 뭐 노력하는 분은 노력하는 거고 예, 각자 길이 다른 거니까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지금 물권 효력 하나 보셨어요. 물권은 뭐보다 우선한다? 항상요 예외가 있어요.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별도로 논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력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여기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